그러니까 키즈 카페는 실내 놀이터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탄생의 배경,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콘텐츠 기획자 공지훈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0.78명이라고 해요. 이미 저출산이 중대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된 거죠. 그래도 참 신기한 게 경기가 어렵다 해도 공항에 가보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또 이렇게 출산율이 낮고 또 애들이 없다라고 해도 또 잘 나가는 키즈 카페는 애들이 바글바글 하긴 해요. 그래도 결국 살아남는 곳은 살아남고, 그 살아남는 곳들은 생존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저출산 시대에 어렵다 하는 그 시장에서 잘 되는 키즈 카페들은 왜 잘 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출산 시대 요즘 키즈 카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은 시대가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문화가 변해요. 근데 이런 문화적 변화에 특히 예민한 업종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90년대부터 돌이켜봐도 정말 다이나믹하게 시장은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던 가수들, 엔터회사들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방송만 봐도 개콘, 슈퍼스타 K, 쇼미더머니 평생 갈 것 같아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문화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문화적 변화에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타겟 고객층이 어리다는 거예요. 외식업을 한번 살펴보면 가장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 20대 초중반들이 타겟이 되는 그런 술집들이에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타겟층들은 편견 없이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어린 타겟층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시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가 그래도 신규 진입을 빠르게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다른 시장보다는 높아요. 근데 이 어린 소비자들은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는 만큼 금방 질려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언제든지 다른 새로운 것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 타겟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트렌드 변화에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업은 결국 사회적 변화, 문화적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두 측면 모두 무척 민감하고 예민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키즈 카페예요. 키즈 카페를 살펴보면 일단 타겟 고객층이 압도적으로 어려요. 보통 키즈 카페의 주 고객층이 초등학교 4학년 이전의 아이들인데 10년 주기로 보면 똑같은 업장이지만 완전히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점점 저출산 시대로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부모들의 생각이나 행동 양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식들이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키즈 카페는 과연 어떻게 이 변화들을 따라가야 되고 그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 가장 잘 된다는 키즈 카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 앞으로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약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키즈 카페가 어떻게 생겨났고 또 흘러가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키즈 카페란 게 있으셨어요? 대부분의 유년 시절을 저는 90년대 부산에서 보냈는데, 저는 흔히 말하는 키즈 카페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었어요. 대신 동네마다 놀이터가 한두 개 있었죠. 근데 당시에도 핵가족화라고 해서 한 집에 자녀가 한두 명 정도인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경제도 발전하고 부흥하던 시기여서 부모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욕구도 같이 충족해줘야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시기에 처음으로 실내 놀이터라는 게 등장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993년에 플레이타임이라는 그룹이 이제 설립이 돼서 1994년에 로컬 실내 놀이터에 첫 선을 보였어요. 플레이타임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들 천국, 정글인 같은 이런 곳들이 생겨났는데, 이 실내 놀이터들은 거의 대부분 백화점이나 대형몰에 입점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트램폴린, 롤러슬라이드, 정글짐, 딱 야외에 있는 놀이터를 실내로 옮겨온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도 당시에는 센세이션했죠. 아이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날씨의 영향을 안 받고 안전하게 놀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 키즈 카페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이건 커피를 즐기는 문화가 대한민국에 본격적으로 침투한 거하고 큰 연관이 있어요. 90년대 중후반부터 스타벅스의 유행을 시작으로 해서 카페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깊게 자리를 잡아요. 근데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한 게 키즈 카페예요.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키즈 카페는 실내 놀이터의 확장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탄생의 배경, 그러니까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실내 놀이터가 아이들의 놀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다면, 키즈 카페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저는 이 부분이 키즈 카페 비즈니스 전략을 세울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재미있게 놀지 뭐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부모가 그곳에서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게 만들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놀고 또 부모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결합된 형태가 1세대 키즈 카페라고 생각을 해요. 이 1세대 키즈 카페들은 지금과는 달리 100평대 이하의 중소형 그런 매장들이 많았어요. 딱 예전에 제가 놀던 놀이터와 동네 카페 기능만 결합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저처럼 브랜드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템을 일상적 경험이냐 아니면 특별한 경험이냐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평일에는 대부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과제하고 키즈 카페에 갈 시간이 없어요. 키즈 카페는 많이 가야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비하는 일상을 벗어난 특별에 가까운 그런 아이템인 거죠. 이렇게 특별한 경험 가까운 범주에 있는 아이템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이왕 갈 거 뭐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더 크고 괜찮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세대 키즈 카페에서는 초기 로컬 중심의 중소형 키즈 카페들이 무너지고 대형 키즈 카페들만 생존하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이건 동네 슈퍼가 무너진 과정하고 비슷해요.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는 경험이 매일 하는 일상의 경험에서 또 핵가족화와 맞벌이 시대가 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험으로 바뀌고 결국 뭐 동네 슈퍼는 다 없어지고 대형마트만 살아남았잖아요. 어쨌든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결합된 이 1세대 키즈 카페는 뭐 딸기야 놀자부터 타요, 뽀로로, 코코몽 등 이제 캐릭터 키즈 카페 등으로 진화를 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잘 되는 곳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뭐 체험형 키즈 카페 이런 것들도 생기는 등 이 1세대 키즈 카페 내에서도 계속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요.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결합된 1세대 키즈 카페에 이어서 2010년대 중반쯤 다음 세대 키즈 카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등장해요. 바로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예요. 제가 어릴 때도 놀이터에서 놀다가 좀 더 재밌게 놀고 싶은 날에는 굳이 돈을 내고 친구들하고 가던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방방이에요. 말 그대로 트램폴린 장이었죠. 당시에 뭐 야외 공터 같은 데다가 트램폴린들을 여러 개 세워놓고 뭐 이렇게 영업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 방방에서 뛰어노는 게 놀이터에서 노는 것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돈을 써가면서 거기 갔던 거겠죠. 근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가 딱 그 시절 방방이를 실내에 업그레이드 시켜 만든 키즈 카페예요. 2016년 4월에 400평 정도 규모로 용인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등장과 함께 말 그대로 센세이션했어요. 기존 야외 놀이터가 실내로 들어왔던 1세대 키즈 카페보다 뭔가 시설은 더 단순해졌죠. 근데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게 노는 거예요. 1세대 키즈 카페가 꽤 여러 종류의 놀이시설을 갖춰둔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라면 이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는 진짜 맛있는 설렁탕 딱 한 그릇 파는 약간 전문점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공간 인테리어도 또 기존의 약간 유치한 원색의 키즈 카페 인테리어를 벗어나서 컬러풀하면서도 약간 우주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 사이버틱한 그런 방향으로 차별화를 했고요. 어른들이 봤을 때도 트램폴린은 기존 키즈 카페보다 아이들이 몸을 훨씬 많이 쓰면서 뛰어놀기 때문에 운동도 되면서 더 건강하게 노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죠. 뭐 실제로도 물론 그렇고요. 어쨌든 이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가 용인점을 시작으로 해서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게 되고 바운스 외에도 꽤 많은 트램폴린 파크가 전국적으로 생기게 돼요. 저는 이 형태의 키즈 카페가 2세대 키즈 카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엔 정말 많은 몰과 백화점에서 이 트램폴린에 특화된 형태의 2세대 키즈 카페들을 볼 수 있어요. 원조 바운스의 인기도 여전하고요. 바운스를 기점으로 해서 키즈 카페가 변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바로 키즈 카페가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이제 스포츠가 결합된 스포테인먼트 형태로 진화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변화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이 몸을 쓰면서 뛰어놀기 때문에 더 건강한 느낌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업장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제 영유아가 아닌 거죠. 수용할 수 있는 그 연령폭이.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연령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뭐 이런 저출산 시대에는 업장을 이용하는 연령폭이 확장된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내 놀이터와 카페 결합 형태인 1세대 키즈 카페와 그리고 트램폴린에 특화된 2세대 키즈 카페가 혼재되어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2020년에 3세대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형태의 키즈 카페가 등장해요. 바로 캘리클럽이라는 곳이에요. 캘리클럽의 내부 시설은 트램폴린부터 슬라이드, 정글짐 등 기존 키즈 카페에 있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뭔가 장애물 코스처럼 만들어뒀어요. 그 이유가 캘리클럽은 RFID를 활용한 기술을 도입해서 아이들이 팔찌를 차고 난이도별로 리더기를 태그하면서 포인트를 받고 또 획득한 포인트가 실시간으로 전광판에 찍게 되는데 미션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승부욕을 부여하면서 성취감을 주는 그런 컨셉의 키즈 카페인 거죠. 저는 이 형태가 왠지 새로운 세대 키즈 카페처럼 느껴졌어요. 캘리클럽은
2020년에 딱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던 그 시절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라고 하는데 뭐 지금은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부터 뭐 고척 아이파크몰까지 꽤 많은 지역에 입점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1세대 키즈 카페는 놀이터에서 왔고 2세대 키즈 카페는 방방이에서 유래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 이 3세대 키즈 카페는 어디서 착안돼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전 이게 완전히 컴퓨터 게임에서 온 것 같거든요. 딱 미션 주고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도 아무 목표나 미션 없이 노는 것보다 뭔가 승부욕이 자극되면서 더 흥미롭고 약간 능동적으로 그렇게 놀 수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뭐 방구석에 앉아서 모니터 바라보면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몸을 쓰면서 뭔가 뛰어놀면서 게임을 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캘리 클럽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RFID 기술을 도입하는 미션 달성형 키즈 카페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대한민국 키즈 카페의 변전사들을 쭉 말씀드려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제가 이렇게 1세대, 2세대, 3세대를 임의로 나눠보긴 했지만 키즈 카페는 이 1, 2, 3세대 모두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혼재돼서 잘 되는 곳들은 잘 돼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끊임없이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뒤처지고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백화점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백화점이 단순한 쇼핑센터였다면 지금은 문화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다 바뀌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냥 쇼핑센터의 기능만 하는 백화점들은 현재 다 없어지거나 정말 어려워지고 있죠. 그럼 앞으로의 키즈 카페는 어떻게 변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과 디스플레이 기술이 꽤 많이 접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은 거의 한 자녀 가정이 대부분인데 어느새 우리가 MZ세대라고 부르는 그런 세대들이 부모가 되고 있어요. 이 세대들의 특징이 타인간의 관계를 어려워하죠. 그래서 자식한테 친구 만들어주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흐름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나중에 키즈 카페는 AI 기능을 탑재한 그런 버추얼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곳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키즈 카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오프라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뵈시죠.